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강좌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목도 쉬운 암 공부, 함께하는 쉬운 암 공부인데 늘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중요하죠. 사실 어려운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은 종양의 위치가 암의 특성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암을 얘기할 때, 뭐, 폐암, 간암, 유방암, 위암,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 근래에는 그렇게 분류를 안 하고 좀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암을 좀 더 알면 알수록 이게 유전자 변이의 문제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암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치료의 전략에 있어서도 그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종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대분류를 하는가? 그 다음에 왜 장기마다 암종의 특성이 다른가? 왜 다른 암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통해서 굉장히 난치암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췌장암, 또 난소암, 또 소세포 폐암 이런 것들이 왜 어려운가? 똑같은 암인데 왜 어려운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위치별로 우리가 전략을 따로 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종 대부분 대개 네 가지로 합니다. 이 영어 이름도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늘 이렇게 마주하는 암들은 주로 상피세포암입니다. 상피세포라고 하면은 상피란 말은 그냥 껍질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껍질에 암이 생기는 것이 상피세포암이고 모든 암의 약 85%가 상피세포암입니다. 그래서 그는 카시노마라고 해요. 그런데 결합 조직암이 있어요. 뼈나 근육이나 지방, 혈관, 그러니까 혈관, 혈액이 아닌 혈관, 연골, 섬유 조직. 보통 우리가 육종암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거를 사르코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암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혈액과 면역세포와 관련된 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루크미아라고 하죠. 루크미아 또는, 어, 림포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내분비 계통의 암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것은 상피세포암이고, 대신에 나머지 세 가지 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되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여기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 이 신경내분비암 림프종을 분리를 하면 다섯 가지가 되는데, 다섯 가지 암종이 특별히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를 보면 그 특징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상피세포암은 전체 85%에 해당하고 우리가 늘 겪는 EGFR부터 시작되죠. EGFR. HER2도 EGFR의 일종이에요. 상피세포 성장 인자로 인해서 발현되는 암인데 이것은 밑에 보면은 RAS, MAPK, RAS, PIK3CA, 픽3CA, PIK3, 픽3CA, PIK3CA, 라스 픽3CA, CA. 이것도 보통 그렇게 표시는 안 하지만 라스 픽3CA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EGFR이라고 하는 것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수용체를 왕창 만들어서. 사실 거기까지는 별거 아니에요. 약도 많고, 표적 치료제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잘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라스 MAPK, 라스 빅3C의 2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암이 스스로 정식인자를 변화를 시키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고, 사실은 상피세포암은 이것만 잘 치료하면은, 이 경로만 잘 막아줘도 상당히 치료가 잘 되는 그런 겁니다. 육종암은, 특징이 뭐냐면 간엽세포예요. 간엽세포가 뭐죠?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엽세포, 중간엽세포. 메센카이말 스템셀 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몸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그것을 전능한 줄기세포라고 하죠. 토티포턴트 스템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플로리포턴트 다능한 줄기세포가 돼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데 장기가 다 만들어지면은 그 각 장기마다 줄기세포가 남아 있어요. 장기의 특성을 가진 줄기세포. 왜 줄기세포가 남아 있을까요? 세포가 망가지면 줄기세포가 동원돼 갖고 그걸 수리하거나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엽세포라고 하고 중간엽 줄기세포고 그래요. 그래서 각 장기나 조직마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항상 있는데 이게 암이 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는 이미 역분화가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상세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필요한 데 가서 상처를 메꾸고 조직이 상했으면 그걸 메꾸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암이 되면은 이거는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역분할을 해요. 그래서 육종암은 치료를 잘 못하죠. 육종암은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육종암은 이 발현되는 핵심 경로가 다르다. 이거는 줄기세포암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백혈병도 이것은 조혈모 세포, 그러니까 골수 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T세포 아니면 B세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T세포나 B세포를 죽이고 그것을 뭐 바꾸고 해봐야 그 치료되기가 어렵죠.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약을 먹어서 이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골수세포의 문제다. 그래서 골수세포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잭 스테이트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NF 카파빈. NF 카파빈이 이 앞에 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림포마, 림프종은 또 달라요. 림프종은 사실 백혈병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백혈병도 혈액의 암이고 림프종도 혈액의 암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림프구에서 림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림프구에는 면역세포들의 집이에요. 림프절은. 림프절은 면역세포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림프구가 주로 림프절에서 쭉 존재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림프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림프절에 모이면 이게 최소한 태어났으니까 몇 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밖에 안 돼요. 수명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다시 분해되고 모여 있다가 분해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림프절에 모여 있는 것들은 아직 전투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면역세포들이에요. 전투를 경험해야 이것들이 이제 빠릿빠릿해지는데 그래서 림프절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화가 되면은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백혈병이나 림프종이나 병원에 치료하는 것을 일단 없애고 죽이고 하는 그쪽으로 가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전부 다 골수세포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내분비계 이거는 신경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NET, NEC로 나누는데 N이니까 신경이니까 뉴로 엔도크라인, C는 카시노마고 T는 튜머예요. NET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치료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급격하지가 않은데 NEC는 뉴로 엔도크라인 카시노마는 굉장히 독한 놈이에요. 신경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내 신경을 장악한다는 것은 내 중앙 CPU를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하는 전략이 다른다. 다만 육종암, 백혈병, 림프종, 그다음에 신경내분비계 암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치료를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치료의 원리는 똑같은 거죠. 치료의 원리는 똑같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내 몸의 세포들이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죽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럼 왜 장기마다 다른 암이 생기는가? 첫 번째,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장기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간의 역할, 위의 역할, 또 근육의 역할. 그러면은 그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쓰는 유전자가 있어요. 평소에 늘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물질,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간은 간에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위나 소장은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암화가 됐을 때에 원래 쓰던 유전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장기나 조직마다 자기가 쓰는 유전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 음. 그래서 대장은 주로 이제 윈트 경로를 많이 사용하고, 폐는 거의 100% EGFR이죠. 피부는 MAPK 경로 기억나시죠? MAPK 경로하고 PIK3CA 경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른 암들이 생기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세포의 교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점막 같은 경우, 대장암도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대장 점막 같은 경우 교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빠르게 이렇게 그 세포들이 교체될수록 변이 속도가 빨라요. 이 변이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폐도 대부분 점액질이 많이 있죠. 점막과 점액질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세포 교체 수기가 빠른 편이고, 특히 유방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포 교체 속도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유방 안에는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지방 안에는 줄기세포가 많아요. 중간엽 줄기세포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역분화시킬 때도, 야만화가 인자 역분화시킬 때도 지방세포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네 가지 인자를 넣어서 역분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방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뭐 지방 덩어리, 영양 덩어리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지방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다. 췌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되게 딱딱한 조직이에요. 그 안에 섬유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암의 위험도는 높은 건 아닌데, 이 암이 생기면은 이게 아주 치료하기가 어렵다. 약도 잘 안 들어가고, 이게, 섬유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뇌는 네, 교체 속도가 제일 느린 거죠. 그래서 장기마다 다른 암이 생기고, 그 세포의 교체 속도 때문에 특성이 또 달라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거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만성염증과 저산소 상태, 저산소 환경입니다.
만성염증이 늘 일어나는 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면은 암이 잘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포는 사실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죽인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죽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변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좀비 영화 보잖아요. 좀비가 사람을 좀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세포가 좀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완전히 사망한 사체에 있는 세포도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특히 세포가 새로 살아나는데 특히 암세포들이 공격을 받고 죽었다가도 염증이 있으면 금방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저산소 상태가 되면은 HIF1A라고 하는 인자를 발현시켜 가지고 산소 없이 살아가는 세포의 변화를 유도를 해요. 그 세포가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어떤 암종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섬유화예요. 간암하고 췌장암이 특별히 그런데 간암이 대개 이제 간경화로 인해서 간암이 오면 정말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섬유가 됐다는 건 딱딱해진 상태예요. 약도 잘 안 들어가고 이 세포들이 섬유화가 되고 딱딱해지면 세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난소암도 그렇죠. 자궁경부암도 그런데 호르몬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호르몬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호르몬은 특히 이건 성호르몬의 문제예요. 성호르몬.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성 호르몬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에 대한 어떤 억압이 있거나 결핍이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폐암이 그런데 독성 물질이 늘 들어와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호흡하죠. 한시도 안 쉬고 호흡을 해요. 그럼 호흡을 한다는 것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기 속에 청정한 공기만 있으면 좋은데 이 공기 속에는 노폐물도 많고 특히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엄청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발암 물질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암 중에서 폐암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공기가 끊임없이 들어와. 그러니까 암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와. 그럼 계속 새로운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간은 이제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궁경부암하고 간암은 특별히 이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궁경부암 어, 이건 참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튼 깨끗해야 됩니다. 자궁경부암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없어지려면은 뭐 룸사롱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역사가 수천 년이 되니까 어쨌든 우리 스스로 자궁경부암이나 간암은 특별히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도 바이러스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특히 대장암, 이 소장암 이런 것들은 직장암도 마찬가지고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어, 네. 그 다음에 혈관이 풍부하다. 췌장암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미세혈관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금방 전이가 되는 거죠. 면역 특수 환경, 뇌, 간, 골수에서 면역 치료. 이거는 장내 미생물하고도 관계가 있고 수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어, 예, 뭐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중간엽줄기세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한 줄기세포. 이게 우리가 수정세포, 하나의 세포에서 우리 몸이 됐잖아요. 수정세포는 전능한 줄기세포예요. 그게 두 개 되고 네 개 되고 여덟 개, 한 64개 정도 되면 그때는 분할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능한 줄기세포가 되고 우리 몸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배아 상태에서 분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각 장기별로 중간엽줄기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게 우리 몸이 상하더라도 새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세포로서 존재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암이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 기질 장벽을 구축해요. ECM 기억나십니까? 암이 있으면 그 주변에 기질층을 만들어요. 기질층. 이걸 항암제들이 잘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질층, ECM층을 잘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할까 그런 약들을 개발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엽줄기 세포가 원래 중간염 줄기세포가 많은 또는 그걸로 뒤에 있는 그런 장기나 조직은 이거 ECM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ECM이 좀 형성되면은 거기 오는 면역세포들은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암세포가 되면은 암줄기세포로 금방 변해요. 쉽게 암줄기세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이를 쉽게 하고 항암제 내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생겼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장기나 조직에 암이 생겼다면은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은 조직인지 아닌지 주로 중간엽 줄기세포가 어디에 많냐면은 원기 기관이 많습니다. 자궁난소, 직장, 신장, 자궁내막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줄기세포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중간엽줄기세포, 췌장 성상세포가 중간엽줄기세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금방 그 파이브로블래스트가 돼요. 섬유화세포를 형성하고 이게 암이 되면 90%가 성상세포, 다시 말해서 섬유화된 세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안 들어가요. 췌장암은 항암제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췌장암이다.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ECM을 녹여야 돼요. 이 기질층을 녹여야 돼요. 간은 또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주로 바이러스 때문에 되거든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경화가 오고 감염이 되는데, 간암이 오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바이러스 먼저 억제를 해야 돼요. 바이러스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서 X진이라고 이게 검사가 안 되는 바이러스 있어요. 검사가 안 되는 거. 예, 그거를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어떤 약이 들어가면 간에서 그걸 변화시켜 가지고 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간이. 간에 하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기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발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죠. 간은 참 되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리고 세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수종 같은 경우는 골수 중간엽줄기 세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성질이 다르다. 어, 유방암은 특히 이제 지방 중간엽줄기 세포예요. 지방. 그래서 지방이 중간엽줄기 세포가 많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쉽게 치료될 수는 있는데 이게 특히 유방 조직 속에는
음, 줄기세포화돼 가지고 남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재발이 잘 되는 편입니다. 난소암은 이게 되게 잘 치료 안 되죠. 난소암 치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소는, 이 난소암이 생기면은 대개는 복막, 뭐라 그러죠? 복막액을 뭐라 그러죠? 흉, 복수, 복수, 복수가 생기면 그 복수를 타고 확 전이가 돼요. 복수가 타고 어디로 되면 어렵냐 하면은 이게 복막으로 전이가 돼요. 우리 배를 만져보면 여러분들은 배가 이렇게 배를 만져보시면은 뭔가 딱딱한 게 있어요. 바깥에 근육도 있지만 그 안에 딱딱한 게 뭐냐면은 대망이라고 해요. 대망. 그 대망이 전부 지방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배에 뭐 지방을 빼야 된다, 대망 치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암이 그 속으로 숨어들어요.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그쪽으로 못 들어가요. 복막에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전이가 엄청 빨리 되고 막 사방으로 퍼지는 상태라서 떼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뇌혈관으로는, 항암제가 못 들어가죠. 약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뇌는 대부분 그냥 방사선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고, 우리는 이제 늘 전기 치료를 하잖아요. 전기 치료하는데 요즘 TTF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튜머 트리팅 필드 전기장 치료법 그래갖고 많이 나. 우리 공부할 때 여기 막 붙여가지고 어 뇌암이 싹 나았다는 그런 그 영상 보신 기억이 나시죠? 요즘 그런 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금 앞서가는 거죠. 뇌는 약이 안 들어간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커졌을 때는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장기가 중간엽 줄기세포 때문에 그런 특징이 생긴다. 이 이제 다섯 가지 한번 췌장암, 뇌 교모세포종, 소세포 폐암, 난소암, 흑색종. 대개는 이제 이게 원발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발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다가 췌장으로 들어간 거 또는 다른 데 있다가 뇌로 간 거 이런 거 말고 췌장암, 뇌암, 소세포폐암, 난소암, 흑색종은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생존율이 10%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네 가지 위치, 변이 되는 유전자가 다르고 주변 미세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된다.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는 무서워해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자. 왜? 내 몸이 치료하는 거니까 그렇죠? 첫 번째 췌장암 보면은 췌장이 이제 위 아래 저 뒤에 있어요. 등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장 뒤에. 이 혈관이 많고 거기는 이제 동맥도 지나가고 관문맥도 옆에 있고 뭐 혈관 림프가 뭐 꽉 차 있어요. 어. 그래서 평소에는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딱 어,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벌써 3기 내지 4기 되죠. 그리고 주변 혈관 문제 때문에 이게 수술하기도 좀 어려워요. 수술이 잘 안 되고, 특히 머리에 있는, 최부, 머리에 있는 것들은 거의 수술 못하고, 저 뒤에 꼬리에 있는 것들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100% 이거는 처음부터 라스 변이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EGFR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벌써 FGF가 발현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순서 기억나시죠? 처음에 EGF, 그 다음에 VEGF, EGFR에서 신생혈관 VEGF, 그 다음에 FGF. FGF로 가면은 뭘 한다 그랬어요? VEGF를 지나서 FGF로 가면은 신경을 장악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뒤에 척수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큰 신경들이 있어가지고 통증도 엄청 심해요.
그리고 이 췌장 자체가 암이 되면은 콜라겐 덩어리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섬유화세포. 그러니까 섬유 조직이 가득 차고 딱딱해지면서 약이 못 들어갑니다. 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걸 녹여내야 됩니다. 녹여내야 되고, 항암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라스 변이가 됐다고 보고 경로를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심하거든요. 치료가 안 된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췌장암 환자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믿어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병원은 믿고 다른 방법은 잘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난소암. 이건 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하는 방식이 복수를 타고 전이를 해요. 복수나 흉수가 왜 생기죠? 세포가 죽으면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왜? 세포가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물 많이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 복수가 되는데 이 복수를 타고 전이를 하기 때문에 복막 어디든지 전이해요. 어디든지. 밑에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언제가 어렵냐면은 복막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면역세포가 자체가 없어요. 그 복막에는 또 거의 그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탁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복막에 들어가서 막 암을 꽉 일으키지는 않는데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막에 항암제를 직접 주사하는 그런 방법도 쓰기는 쓰는데 이미 씨앗이 배 전체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난소암 그러면은 난소를 떼내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난소를 떼내고 자궁 난소를 수술을 해서 떼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퍼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가능하냐? 몸이 치료하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세포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는 방법으로는 어렵다. 특히 이거 난소는 거의 100% P53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라서 P53%가 1, 2 그것을 복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종양과 흑색종 이것도 혈관으로 약이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뇌에는 따로 면역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공격을 받으면 글리아 세포가 대식세포가 돼요. 대식세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뇌는 굉장히 연약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사선 쪽이고 대신에 잘 낫는 편이에요. 뇌암은. 대개 뇌에서 직접 생겨서 그런 경우는 뇌에서 직접 생겨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 전이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직접 생기는 거는 처음부터 방사선하고 약은 잘 안 들어간다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20대 대학생이었는데 그 녀석도 고집이 어떻게 센지 방사선 하고 나면 이제 좀 줄어들잖아요. 방사선 한다고 다 줄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항암제를 먹는데 이 항암제가 엄청 독해요. 막 엄청 괴로워하면서 먹어요. 제가 볼 땐 뇌암에는 항암제 먹으면 안 돼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항암제가. 뇌로 안 들어가거든. 근데 몸은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걸 보면서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흑색종도 단순한 피부암이거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부에 그냥 까만 점이 생겨갖고 암이 되는 건데 웃기는 게 뭐냐면
퍼져버려요. 금방 퍼져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포가 아니고, 흑색종 암을 일으키는 암화된 세포들은 거의 다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키트루다 정도, 키트루다도, 어, 약 한 30% 정도? 30% 정도 반응을 하죠. 네. 특정하면 그래서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게 있다. 특히 소세포 폐암이 참 어려워요. 소세포 폐암은 처음에 진단하면은 되게 쉽게 치료가 돼요. 되게 쉽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한 6개월 지나면은 반드시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인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병원 가서 막 치료하고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생각하게 돼요. 안심을 팍 하게 돼요. 금방 치료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재발돼서 병원에 딱 가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치료 안 돼요. 방법 없어요. 그래. 그때 엄청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소세포 폐암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알아야 돼요. 당장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반드시 거의 100% 재발한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빨리,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 위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재발 이후에 약이 없다. 이건 처음부터 줄기세포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장기와 조직의 위치, 종양이 발생한 장기와 조직의 위치에 따라 늘 사용하는 유전자 균이 따로 있다. 그런데 처음엔 대개 이지의 발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전체 변이를 파악하고 세포의식을 읽어야 돼요. 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걸 안 읽으면은 늘, 늘 암세포를 뒤따라가요. 예전에는 위암을 침뜸으로도 잘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암세포가 커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침뜸으로. 그러니까 좀 좋아지다가 또 안 나빠져. 좋아지다 나빠지기를 반복을 하는데 그 종양의 정식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알고 그거를 선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후행 변이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NGS 검사가 없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면역 조직 화학 검사만으로는 어떤 어떤 변이가 주된 변이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어렵고 돈이 들어도 NGS 검사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고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정식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거기다가 변이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 보면 진단하고 나서 열었는데 한 달 만에 확 퍼지고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진단할 때는 뭐 2cm, 3cm 내에 그냥 떼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니까 그랬다. 또는, 열었더니 너무 많이 퍼져갖고 그냥 닫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CT나 MRI 안 찍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준비하는 한 달 사이에 확 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빨리 퍼지는 거는 빨리 낫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겁낼 건 없어요. 너무 겁낼 건 없는데, 특히 대장암, 간암 이럴 때에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는 않다. 음, 그러니까 이때 또 혈액 검사할 때 KI67 검사를 하잖아요. KI67이나 또는 뭐 MSI 그런 검사를 했을 때 딱 봐가지고 이 부위는 세포의 교차 속도가 빠른 지역인데 KI67이 엄청 높다. 그러면 얘는 엄청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해야 돼.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공통은 뭐냐 하면은 종양 환경. 이 종양이 발생하면 그 주변 환경이 어떠냐. 최소한, 제일 중요한 건 저산소 상태, 어, 저상소 상태를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 대사. 그러니까 이제 암이 영양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 상황을 잘 살펴야 되죠. 그 다음에 면역 회피를 하는 상황이냐. 이것도 물론 검사 진료 기록부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근데 폐암인 경우에는 특히 공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암세포가 생겼어. 근데 계속 안 좋은 공기가 들어와. 그러면은 새로운 암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암은 반드시 뼈나 뇌로 전이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폐암 치료할 때는 음, 전이를 미리 막아주는 거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위암은 염증이죠, 염증.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암 치료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다. 그 다음에 위에도 림프절이 있어서 잘 되는데, 전이가 잘 되는데, 특히 위암이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위는 감정의 장기예요. 감정하고 직접 반응을 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억눌려 있으면은 위가 엄청 위축돼 갖고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 감정 관리를 특별히 해줘야 된다. 대장암은 장내 미생물이 제일 중요하죠. 장내 미생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음, 담즙이나 또는 위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 장내 점막 조직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도 빨리빨리 치료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장에서는 간으로 이제 전용 통로가 있잖아요. 간 문맥, 혈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간으로 쉽게 전이가 된다. 이걸 감안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간암일 때는, 어, 간암 바이러스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 바이러스 검사해도 안 나왔다. 근데 바이러스성이 어떤 경향이 있다 싶으면은 엑스진은 오미자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약이. 오미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미자 안에 그 엑스진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암일 경우는 일단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알코올을 이제 늘 술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술을 안 먹으려면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그 지지와 격려가 엄청 중요하고, 네, 지방간도, 네, 관리를 해야 되고 췌장암은 처음부터 라스 변이부터 시작해서 라스 MAPK 아닌 픽3CA거든요. 라스 변이 이후로 이 암세포들은 자기 스스로 작동한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줄기세포 해야 되고 굉장히 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 안 적었는데 췌장암은 특히 위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위에서 위산이 내려오면 안 돼요. 유문과 분문에서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리면은 위산이 바깥으로 나와가고 이게 췌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췌장이 계속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위에 유문과 분문을 꽉 붙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는다는 얘기는 근육이죠. 이 근육은 누가 관리해요? 신경이에요. 그럼 이 신경이 어디서 와요? 척추 11번, 12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췌장 그렇고 유방암은 특히 성호르몬 문제, 그다음에 지방 문제 이 문제입니다. 성호르몬이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잘 순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립선암도 성호르몬의 문제인데 전립선암은 호르몬 안드로겐 억제를 하면은 잘 억제가 되는 편이에요. 대부분 잘 억제가 되는데 바깥으로 침투되면 이제 또
전이가 잘 되지만은 이게 2년 지나면은 호르몬 억제가 안 돼요. 2년 지나면. 딱 2년이에요. 통계가. 이게 왜 그러냐면 히쇼 프로틴 27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로겐 저항성을 만드는 게 히쇼 프로틴 27이에요. 그러면은 안드로겐 억제하면서 안드로겐 억제는 잘 되는 편이에요, 병원에서. 그럼 안드로겐 억제가 잘 되고 병원에 가면 검사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나와요. 안심하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안드로겐 마치 여자들 치면 폐경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드로겐이 아예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계속 억제하면은 히스토 프로틴 27이 남아있는 씨앗세포, 줄기세포에 작동해가지고 이게 그때 재발하면은 잘 안 돼요. 바로 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희소 프로틴 27 같이 차단해 줘야 되고요. 난소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막 전이가 제일 문제죠. 복막 전이. 그래서 복막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특히 바이러스 문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 경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자궁경부를 청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제 경험으로는 은용액이 제일 좋더라고요. 은용액. 그래서 수시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간엽 줄기세포 문제인데 그 오늘 단톡방에 우리 김문경 선생님이 글 올린 거 보셨어요? 김문경 선생님이 무슨 글을 올리냐면은 카이스트에서 암의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어떤 기전을 규명했다 이래갖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인테그린이 나와요. 인테그린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도 세포의 기질청 녹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췌장도 어, 기질청하고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 녹이는 성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테그린이에요. 그래서 야 카이스트도 박양호 선생님에 비하면 한 몇 년 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은 그 지역, 그 위치, 그 장기 이런 걸 잘 분류를 해야 돼요. 그 병원에서는 분화도 검사를 하잖아요. 조직 검사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well differentiated. 잘 분화됐다. 그러면 이건 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나을 수 있는 암이에요. 근데 moderately 그럼 중간 정도의 분화도다. 그러면 역분화가 진행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제일 안 좋은 게 poorly differentiated. 아주 분화가 덜 됐다. 분화가 덜 됐다는 얘기는 줄기세포,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이제 undifferentiated. 분화가 하나도 안 된 것은 완전히 역분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줄기세포.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주 세분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은 well differentiated로 나와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걸 갖고 기준 삼지 마시고 아, 이게 온기세포 쪽의 암이다. 자궁난소, 전립선, 직장, 또 방광, 그다음에 자궁내막 이쪽의 암이다. 그럼 거의 줄기세포 암으로 봐야 됩니다. 췌장도 그렇고. 그때는 줄기세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줄기세포 암도 그렇고 또 췌장암이나 이런 쪽도 중요한 게 세포의 세포의 기질을 뚫어야 되거든요. 세포의 기질을 뚫는 방법이 인테그린을 억제하는 겁니다. 인테그린이 세포의 기질층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합천연물에는 복령을 많이 씁니다. 복령. 뭐 대왕은 항상 쓰는 거니까 대왕 복령 쓰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게 뭐죠? 극큐민, 극큐민, 강황.
커큐민, 녹차, 마늘,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황, 녹차, 마늘, 그다음에 또 뭐죠? 흑마늘하고 양파 이걸로 만든 게 거기 연길에서 만든 약이 있죠. 나중에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분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운송비가 안 나올 것 같아. 운송비가.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암에 다 나오잖아요. 모든 암에 다 나오는 게 강황, 녹차, 마늘. 양파는 이제 좀비 세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기다 리스베라트로까지 더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든가, 한국에서도 만들기가 좀 어렵죠. 이거 만들라고 또 허가 받아야 되니, 많으니, 뭐 이러면은 골치 아프니, 아니면은, 회장님이 한 10박스 사다 놓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런,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으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그 내용에 이제 추가로 암이 장기별로 또는 위치가 다를 때에 또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